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에 진행된 애플 이벤트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총 4개의 신제품을 공개와 함께 기존 아이폰 13의 알파인 그린 컬러 추가를 발표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공개한 신제품은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아이폰 SE입니다. 이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세 종류의 컬러로 출시되며 국내 출시 가격 기준으로 64GB 모델이 59만원, 128GB 모델이 66만원, 256GB 모델이 80만원입니다. 11.9cm 크기로 4.7인치 1334의 750 해상도, 최대 밝기 625니트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에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아이폰 13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으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잊혀져 가고 있던 이 터치 아이디를 탑재했습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 SE 발표에서 성능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 성능적인 부분은 A15 바이오닉 칩을 이미 탑재하고 있는 아이폰 13을 생각해 본다면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고성능을 보여주는 아이폰 SE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후면 모두 아이폰 13과 동일한 세라믹 쉴드 강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5G도 지원합니다. 단일 와이드 싱글 카메라가 우려스러웠는지 카메라 성능 관련해서도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A15 바이오닉 칩을 활용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카메라가 괜찮다고 해도 와이드 싱글 카메라는 좀 한계가 있겠죠. 이 3세대 아이폰 SE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이폰 13과 동일한 칩을 탑재했고 하드웨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카메라 성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외한다면 고성능의 작은 사이즈 또 터치 아이디를 탑재해 이런 제품을 원하는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면서 MSRP 기준 $429, 국내 기준으로는 59만 원부터 시작되는 이 가격일 겁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스마트폰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를 선보였습니다.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정되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이전 아이패드 프로에서 M1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아이패드 미니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죠.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의 새 버전은 어떤 칩을 탑재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의 M1 칩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핑크, 퍼플, 블루 총 5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국내 출시 가격 기준으로 64GB 모델은 와이파이 버전이 77만 9천 원, 이 5G 버전이 97만 9천 원입니다. 256GB 모델은 와이파이 버전이 97만 9천 원, 5G 버전은 117만 9천 원입니다. 27.5cm 크기로 10.9인치 2360의 1640 해상도, 최대 밝기 500니트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아이패드 에어 역시 성능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M1 칩을 탑재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거기에 5G를 지원하는 부분과 카메라 쪽 관련해서는 최근 애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추가된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페이스타임의 사용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강조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가 M1 칩을 탑재함으로써 단순히 태블릿의 개념보다는 노트북의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든지 매직 키보드 등의 주변 기기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아이패드 에어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역시 M1 칩을 탑재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렸고 태블릿이지만 노트북 수준의 사용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MSRP 기준 $599, 국내 기준으로는 77만 9천 원부터 시작되는 가격은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태블릿 제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두고 본다면 애플은 아이폰 SE와 아이패드 에어에 최신 칩을 적용하면서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전반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제품 가격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단 사전에 루머로 나왔던 내용들에서 실제 발표 내용과 차이점이 좀 있었고요. 또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 SE는 맥세이프가 빠졌고요. 충전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패드 에어는 썬더볼트를 또 지원하지 않죠. 물론 가격을 위한 조치라고는 봐야 되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도가 높은 사용자라면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슬슬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애플 실리콘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가장 놀라운 발표도 이어집니다. 바로 M1 울트라의 공개입니다. 애플의 가장 최신 SoC는 M1 그리고 더 고성능 버전의 M1 Max가 있었습니다.
자, M1 Max만 하더라도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성능을 제공해줬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서는 녀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M1 Max를 연결함으로써 훨씬 강력한 SoC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퍼포먼스 부분에서 애플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M1 울트라는 동일 전력 기준 인텔 12900K와 비교했을 때 90%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12900K와 동일한 성능을 100W 더 적은 전력으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PU 성능 부분에서도 RTX 3060 Ti 대비 동일 성능을 3분의 1의 전력으로 낼 수 있으며 RTX 3090보다 더 높은 성능을 200W 더 적은 전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GPU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M1 울트라가 RTX 3090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낸다고? 게임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게임 성능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애플이 추구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GPU를 사용하는 영역에서 컨텐츠 제작 부분의 성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애플의 발표 내용은 이랬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 이후 M1 울트라의 긱벤치 5 벤치마크 결과가 또 유출되었는데요. 유출된 내용을 보면 싱글코어 성능은 인텔 12900K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싱글코어 성능 부분을 보면 기존 M1이나 M1 Max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라이젠 스레드리퍼 3970X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유출된 벤치 데이터라서 실제 제품이 출시된 후 필드 테스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3970S의 전력 소모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M1 울트라가 전성비 부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M1 울트라를 선보인 애플은 컨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데스크탑 제품도 선보입니다. 자,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M1 Max 또는 M1 울트라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는 알루미늄 외장을 갖춘 누가 봐도 애플스러운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크기는 고작 가로 19.7cm, 높이 9.5cm의 작은 사이즈를 가진 데스크탑 PC입니다. 자, 그것도 내부를 보면 전체 면적의 반은 쿨링팬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으로 썬더볼트 4 포트가 4개, 그리고 10GB 이더넷 포트와 USB-A 포트가 2개, HDMI 포트, 여기에 오디오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도 내장되어 있고요. 전면으로 USB-C 포트가 2개가 있는데 만약 M1 Max가 아닌 M1 울트라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라면 전면 2포트도 썬더볼트 4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잡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맥 스튜디오의 성능을 자사의 아이팩 27과 맥 프로와 비교를 했습니다. 자, M1 Max가 탑재된 모델은 iMac보다 CPU 성능에서 2.5배가 빠르며 맥 프로보다 50%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GPU 성능 부분에서는 라데온 프로 5700X가 탑재된 iMac보다 3.4배 빠르며 라데온 프로 W5700X가 탑재된 맥 프로보다도 3.4배가 빠릅니다. 자, M1 울트라가 탑재된 모델의 경우는 CPU 성능은 iMac보다 3.8배가 빠르며 맥 프로보다 90%가 빠릅니다. 28코어 제온 모듈이 탑재된 맥 프로와 비교하더라도 60%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GPU 성능 부분에서는 라데온 프로 5700X가 탑재된 iMac보다 4.5배가 빠르며 라데온 프로 W6900X가 탑재된 맥 프로보다도 80%가 빠릅니다. 자, 맥 스튜디오는 좀 공개가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후 공개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사실 크게 놀라운 점은 없었습니다. 자, 27인치 크기를 가지는 5K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600니트의 밝기, P3 와이드 컬러, 그리고 15 컬러 지원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작업용 모니터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고요. 이를 통해서 카메라와 오디오 부분을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자, 일단 최근 애플이 밀고 있는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탑재했고 또 예상할 수 있듯이 센터 스테이지도 지원합니다. 자, 화상회의나 채팅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3개의 마이크를 탑재하면서 화상회의를 위한 완벽한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맥북 프로에서 선보였던 하이파이 스피커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되고 2개의 고성능 트위터도 탑재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후면으로 3개의 USB-C 포트가 그리고 96W 전력 공급이 가능한 썬더볼트 포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맥 스튜디오의 경우는 M1 Max를 탑재한 모델은 269만 원부터 M1 울트라를 탑재한 모델은 539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부 옵션을 또 봐야 되는데 애플이 공개한 최고 스펙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국내 가격 기준으로는 1,079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근데 이 굉장히 비싼 가격인 것은 맞지만 이 제품은 어차피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컨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공개한 내용대로 제품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스탠다드 글래스 모델이 209만 원, 나노 텍스처 글라스 모델이 249만 원입니다. 뭐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애플의 극악한 악세사리 가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울기 조절 스탠드나 베사 마운트 어댑터는 추가 비용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이 조절 스탠드를 선택하면 54만 원이나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깔맞춤 디자인에 54만 원을 태울 수가 있다면 모를까 그냥 베사 마운트 어댑터 선택하고 모니터함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분명 개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어차피 나올 제품이 나왔고 또 새로운 칩을 이식받으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 세대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만 두고 본다면 뭐 조금은 김 빠진 느낌도 있습니다. 대신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밀어붙이면서 M1 이후 M1 울트라까지 공개하게 되었는데 애플의 공개한 내용만으로 본다면 성능은 상당히 놀라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필드 테스트 결과라는 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놀랍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맥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데스크탑 플랫폼의 추가는 신선했고요. 또 설계 디자인도 놀라웠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M1 이후 이제 점점 애플이 애플 실리콘 이후 자체 SoC를 통한 맥의 방향성을 서서히 다져가는 모습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한 건 이번 발표에서도 언급했던 맥 프로일 겁니다. 다음에 공개하겠다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요. 맥 프로가 궁금해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M1 울트라를 이미 맥 스튜디오에 탑재시켰고 맥 프로가 가지는 제품의 상징성과 포지션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맥 스튜디오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과연 어떤 녀석이 나올지가 참 기대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유튜브 러베라츠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